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하늘이 구름 한 점 없고 진짜 최고야. 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여름의 마지막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주제로 사주를 봐드리는 내용은 없고요. 그냥 오늘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서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요즘 상담을 거의 안 해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예 제가 그냥 따로 사주 상담을 요즘은 안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한테 봤던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에 그 앞에 간판을 보고 지나가시는 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랑 연결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또 오시거든요. 근데 연결도 선생님한테 저는 바로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데 굳이 또 저한테 보시겠다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시간을 내서 따로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하고 인연이 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야 되는 인연인가 보다 싶어서 또 좀 더 이제 애정을 갖고 부딪힌가 애정을 갖고 이게 봐드리긴 해요.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저도 그 사람과 만나서 눈을 맞닥뜨리고 얘기를 하면 더 많은 시간 그분에게 할애하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에게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도 이제 오셔서 이제 또 몇 분이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 전에 직관을 잘 안 쓰려고 사실은 느껴지는 거를 많이 차단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직관이 발달해버리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느껴지는 그거를 좀 이렇게 차단을 하고 그 사주 놓고 이 풀이로만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보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주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사람들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직관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관상을 공부하지 않아도 인상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느낌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발달을 하고, 또 저 자체에 또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이라 보면은 몇 마디를 나누면 그냥 사주 안 봐도 알 것 같아.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 감각적이고 직관력이기 때문에 그걸로 말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사주 안에 틀에서 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그 곤란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상담하는 내용 중에 이혼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요즘 들어도 많고, 이유야 되게 제각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좋아서 이혼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힘들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전에 제가 상담했을 때 그 근처에 또 그 철학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연세 되게 많으신 분이 하셨어요. 여자분이신데 한 70 정도 되신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은 만약에 이혼이나 이런 가정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시면 절대 이혼을 못하게 하세요. 그분의 윤리관인데, 그분은 이제 옛날 분이기도 하고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사실. 너 하나만 참으면 네 가족이 다 무사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데 참아라. 참고 이 시기를 지나라. 그러면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너 스스로 그걸 참으면 너 자식도 그래도 부모 밑에 있고 가정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라. 가정을 이렇게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가셨다가 사실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혼하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가끔은 그래. 이분이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참아낼 수 있을까? 차라리 10년 동안 참다가 정말 못 참아서 망신 차이가 내가지고 이혼하느니 그 과정을 그냥 조금 생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하는 게 오히려 빨리 끝내서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
뭐 그런 건 있어요. 이 시기만 지나면 좀 괜찮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거든요. 그거만 잘 지나면 괜찮아. 그럴 때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좀 그런 일이 있지만 좀 참아라. 그런데 그게 만약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가는 거라면 저는 사실은 그 여자분의 행복을 위해서는 좀 이혼을 조금 진지하게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말하고 나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긴 해. 이게 약간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일을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라서 이혼하라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대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하진 않아요. 항상 들어보면 이혼을 결심하는 그 어떤 갈등 요인에 보면은 상대방이 100% 잘못하는 건 아니고 양쪽의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내가 얘기는 해줘요. 물론 그 남자분의 이러이러한 면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 하겠지만 본인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긴 하다. 얘기를 하죠. 본인도 인정은 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 그 사람의 문제점도 좀 찍어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 그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을 우연찮게 찾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참으라고 하는 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그 강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우리 엄마 세대 그 이상 세대는 정말 헤어진다는 건 없었잖아요.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오히려 막 쫓겨나고 소방 맞고 뭐 이런 식이었지. 정말 당당하게 이혼합시다 여자가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속돼가지고 그냥 살았던 거지. 그게 결혼 생활 뭐 행복 이거 차원이 아니었던. 옛날에 그 유교 그 전쟁 그 전후로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그 여자들의 삶을 보고 하는 말이 참 조선의 여자들은 개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는 이혼은커녕 정말 굶어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야. 구박만 안 받으면.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여자분이 너무 많았죠. 지금은 그렇게 살지도 않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죠. 뭐 정말 막 구타하고 막 밥도 굶고 뭐 진짜 노예처럼 사는 시대가 아닌데 그만큼 힘든 건 그거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거고 지금은 생존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초점을 본인의 행복에 좀 맞추는 편이거든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행복하다면 행복을 선택하는 건 원래 맞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수할 각오는 하고 가야 된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자가 쉽지만은 않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해주고 또 사주상 남자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는 사주는 정말 제가 말해주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이분은 어차피 결혼하고 또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대단히 지금의 남자보다 낫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이혼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차피 좋은 남자는 없다. 좋은 눈에 잠깐 잘해주거나 사이는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럼 만약 굳이 만난다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만나게 되면 궁합을 꼭 보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자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재가 개 편을 드는 여자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긴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여자분들의 고민에 너무 공감을 하니까 뭐 남자 입장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100% 이렇게 다 수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편에 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도 예를 들면 어차피 내가 변호사처럼 그 사람의 남편을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힘들어서 온 그분을 변호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내가 변호사라면 남편을 들지 않겠죠. 남편 편을.
그 오신 그분의 편을 들게 되겠지. 아무래도 그런 심리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별로 좋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윤리적으로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여자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냥 공감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최대한 말을 해주려고 해. 그렇지만 그분이 만약에 그 남편이 왔다 그러면 그 여자 정말 나쁜 여자지. 나쁜 여자인데 그 나쁜 여자가 나한테 왔을 때는 나는 그 여자분의 편을 듣는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부인이 외도로 인한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이제 들으면 아, 여자 진짜 너무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여자분이 왔을 때 그 여자분은 내가 왜 남편을 두고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났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남편 너무 힘들었고, 오면 말도 안 하고, 나하고 각방을 쓰고, 이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런 어떤 그 사연이 나오잖아요. 들으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주를 보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상황이든 일단 그 갈등의 요소가 돼서 헤어지는 거에는 운의 작용이 되게 많아요. 사주상 이런 거 있죠. 운이 좋을 때는 모두 다 내 편이야. 만약에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덤태기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법정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혼도 운이 좋을 때 해라. 운이 안 좋을 때 괜히 하면 불리하게 된다. 재산 분할도 불리하고 위자료도 불리하다. 사실 그러니까 다 해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데 참 본인도 바람을 펴요.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근데 남편이 외도를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굉장한 그 분노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사주 봤을 때 이 여자분도 분명히 남자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말을 안 해, 말을. 근데 이러지. 남편이 자기 남편 사주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떠냐. 근데 이제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이 재복은 있다. 돈은 잘 벌겠다. 돈은 잘 번대. 그렇지만 좀 여자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랬더니 너무 막 자기한테 몇 번을 들켰대. 여자 관계로. 그래서 자기가 못 살고 이제 지금 별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혼하려 했던 남편이 이혼 안 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여자분 사주 보면 여자도 남자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떠봐. 아, 저기요, 그 주변에 남자가 없진 않을 텐데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냥 좋다는 사람이야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남자 별로 그렇게 안 사귀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주상은 있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있죠 이럴 수도 없잖아. 왜 거짓말해요 이럴 수도 없잖아. 그냥 그러냐고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거야. 내가 어떤 행위나 그런 잘못을 할 때는 그거는 되게 그 어떤 원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이 있어. 근데 상대방의 그런 거는 못 참는 거지. 제가 그런 어떤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참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이 진지하게 서로 신뢰하고 둘만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좀 부부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는 부부를 보면서 되게 보기 좋아요. 사실은 보기 좋다는 뜻보다 저러기가 쉽지 않겠다. 예, 그런 어떤 느낌도 좀 들고 그냥 사실은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나 여자 같은 경우는 신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사주상에 무슨 끼가 있고 이런 걸 다 제치고 나서라도 그 사주 안에 그 토기운이 왕하게 있고 그 우리가 말하는 토라는 게 마음이거든요. 이 토가 깨지지 않고 단단하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거나 신뢰가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남녀를 다 떠나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남자도 토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깨지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그 토 기운의 남자는 그렇게까지 막 그냥 술렁술렁 막 다른 그런 이상한 가벼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믿음이 형성이 되면 잘 깨지지 않고 그걸 잘 지키는 성질이 있어서 여자고 남자고 신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남자를 만난다면 그런 진중하고 신뢰감 있는 토의 기운이 되게 왕한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아무래도 좀 믿음직스럽긴 하겠죠.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볍진 않으니까. 그건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깨지면 사람이 되게 가벼워요. 행동하는 모든 게.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냐면 마음이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볼 때 사주상 그 토기의 기운도 사실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강해져 버리면 사람이 고집스러워지고 보수적으로 되고 또 잘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일종의 그 사람을 한번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는 부부간에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토의 기운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 마음이 똑같지가 않잖아. 네. 나는 오로지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을 신뢰하고 내 마음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네, 바람 부는 대로 사랑은 뭐 변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피곤하지. 네, 상처받을 수 있죠. 나는 그 사람과 완전히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을 사기가 너무 힘든 성격인데,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사귀면서도 벌써 이 사람 저 사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상대방이. 뭐 그런 게 이제 토의 기운도 작용을 한다. 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도화살 같은 거 많이 보죠. 네, 도화살, 홍염살, 뭐 육합, 뭐 태음,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막 덕지덕지 달고 있으면 이 길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하잖아. 미치는 거지. 그걸 참는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성이 막 대시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정말 지조를 지키려고 그래도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순간에 막 나에게 강력하게 올 때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런 어떤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도화살 많으신 분들은 원래 밖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이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컨트롤을 잘 해야 돼. 물론 그게 다 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컨트롤을 잘하고 그거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에너지야.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인기가 많은 건 좋잖아요. 내가 연예인인데 도화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바깥에서 영업을 하거나 뭘 하는데 이성들이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나한텐 득이잖아. 그걸 그렇게 쓰면 진짜 좋은 에너지인데, 그걸 이성에다 자꾸 쓰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복잡해지고 남자관계가 복잡해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여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기운을 자기가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엔 도화살 있다 그러면 되게 좋아. 나한테 그런 거 있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인기가 있는 살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컨트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오해의 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사주 보기 전에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제스처만 딱 봐도 저분 도화살이 있구나. 딱 느낌으로는 와요. 그 또 도화살 말고 또 홍염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그 기분은 또 달라. 그 기운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이게 보이는 거야, 느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막 이러거든요. 그 차이가 있거든, 미묘하게. 그래서 요번에 그 상담하신 그 두 분이 그랬어. 한 분은 도화살이 왕하고 한 분은 홍염살이 좀 강하게 있어. 그래서 그분의 그 남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 성향을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딱 맞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맞아요. 예, 성향이 되게 비슷하게 나와. 그 도화와 홍염살의 그 차이가. 그래서 이러이러하죠? 이러이러하죠? 딱 맞아. 피해갈 수 없는 에너지야. 내 안에 있는 에너지 피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공부하던 분 중에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더니 보면 알잖아요. 딱 봐도 나보고 굉장히 그 끼가 많은 사람 같다. 그런 살이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있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도 있기 때문에 있다. 나보고 직관력이 엄청 뛰어날 것 같대요. 관상을 보고.
눈이랑 이게 어느 위치에서 내가 직관력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건 인정한다. 잘 쓰려고는 안 하지만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일단 학문적으로 푸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내 직관력을 웬만하면 오류를 범하기 싫어서 잘 안 하는 편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그냥 딱딱 찝어주는데 되게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관상 같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다 보면은 직관력이 늘어.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맞대.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 사주, 풍수, 관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가끔씩 개인 상담 가능하냐 그러는데 인연이 되면 내가 시간이 돼서 만나게 되면은 그분 저랑 인연이 있다 생각하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가 뭐 봐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분이 뭐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뭐 카페나 사주 카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20분을 안 넘기잖아요. 30분을 안 넘기잖아. 근데 저는 사주 카페 할 때도 막 1시간씩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빠르게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고 막. 그런데 이제 지금도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으려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너무 안 나.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잘 약속을 잡기가 힘들어서 그러네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상담 요청이 오긴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딜레이를 계속 시키거나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정말 봐드려야 될 분은 상담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어떤 것들은 제가 사회적인 어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혼 상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진짜 고민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사주적으로 제가 풀이를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미래까지 다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뭐 예를 들면 앞으로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힘든 진짜 배우자 복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가능하면 아주 늦게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좀 보류하면서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던가 뭐 어떤 다른 방식의 그 액땜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만약에 왜냐면 이런 경우 있죠. 한번 실패를 했는데 제가 그 시기는 지나라. 그 시기에 지나고 나중에 이쯤 돼야 좀 나아진다 그러는데 그 안에 또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만나져요. 안 좋은 인연이라도 자꾸 만나죠. 근데 안 좋은 기간에 또 만났어. 몇 년 있다 또 만났어. 또 깨지죠. 그러면 상처를 2번 입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좀 막아야지. 절대 이 시기에는 아니다. 또 깨진다. 그런 깨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물론 안 깨질 수도 있어. 본인의 아주 그 인내와 사랑으로 모든 걸 감수하고 그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우려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제가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간단한가? 지금 내가 몇 번 하여튼 입만 열면 너무나 말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혼을 고민하고 배우자에 대한 갈등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어제도 보고 가신 2분들 가면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 정리가 된 것 같다. 너무 편안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상담이 필요한 거구나. 이럴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왔겠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나를 찾아왔겠어.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편안하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근무를 하고 8시에 퇴근하는데 8시 한 반쯤에 만나자고 해서 제가 좀 피곤했지만 퇴근하고 그래도 이렇게 상담하고 나서 한 9시 반, 10시 다 돼서 끝났는데 불 났다. 이 동네에 불도 잘 나. 난리가 났습니다.
네, 동네에 불이 났나 봐요. 네, 오늘 이제 방송 끝나라고 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네, 대낮에도 긴급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군요. 자, 오늘 하루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도 너무 파랗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람되게 보내시고 아까 밥 먹으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애 아니면 개 이렇게 써 있어. 먹다 너무 웃겨가지고 페북에도 올렸는데 나 진짜 먹다 뿜을 뻔했어. 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다음 방송 네, 준비하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상담은 제가 카톡 플러스 친구에 화인 상담실을 찾으시면 거기에 카톡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본인의 사연과 고민을 올려주세요. 생년월일시하고. 그러면 제가 그걸 풀어서 본인 이름 빼고 사연만 갖고 방송에 올리고 카톡으로 방송 올렸다고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편한데 그거조차도 조금 힘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 사연이 올라가는 게 싫으신 분도 있잖아. 자기라고 밝히진 않았는데도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서울 분이라면은 멀지 않으면 시간만 맞으면 제가 어떻게든지 시간 한번 내보겠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은 지금 방송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좀 편하니까 알겠죠? 자, 필요하신 분, 상담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